당신은 누군가의 마지막 날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느 회사의 구석진 자리에서 한 노인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6년이라는 시간을 한 곳에서 보낸 사람의 책상은 놀라울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장은 그 모습을 지나치며 말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짐을 쌌고 명함을 반납했으며 회사를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돌아올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마다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사람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6시 김동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떴습니다. 63살. 36년간 한 회사를 다닌 사람의 아침은 알람 없이도 정확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는 사실이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월요일이었죠. 아내가 차린 아침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식이라도 있겠네요? 아니, 그냥 퇴근하면 돼.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요? 김동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3년 전 젊은 사업가에게 넘어갔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하니 7시 반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형광등을 켜고 창문을 열고 커피포트에 물을 채웠습니다. 36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눈인사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최준혁, 32살의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김동수 씨의 자리를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오늘까지죠? 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6년을 함께한 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인사치고는 너무 짧았지만 김동수 씨는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준혁 사장이 이 회사를 인수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29살. 아버지가 물려준 자금과 IT 업계에서의 짧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전통적인 제조업체였던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구조조정, 효율화. 그의 눈에 김동수 같은 직원들은 시대에 뒤처진 존재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아직도 수기로 장부를 쓰는 거죠? 김 과장은 이메일도 제대로 못 보냅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느린 겁니까? 김동수 씨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직급은 대리였습니다. 승진 기회는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양보했습니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고 자신은 현장에 남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새 사장에게 그런 사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양식이 맞지 않습니다. 김 대리, 오늘 회의는 빠지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용 이해 못하실 테니까요. 김 대리, 창고 정리 좀 부탁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김동수 씨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고 택배를 나르고 청소를 하고 밤늦게까지 남아 마감 작업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김 대리님, 괜찮으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일하러 온 거니까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수 씨는 웃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 보이는지 말이죠. 퇴직 전날까지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송별회도 없었고 감사패도 없었으며 기념품도 없었습니다. 인사팀에서 퇴직금 관련 서류만 전달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림전자 구매팀장이 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회사 매출이 30%는 늘어날 겁니다. 모두 준비 철저히 하세요. 최 사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이 계약은 그가 사장이 된 이후 가장 큰 거래였습니다. 성공하면 회사는 살아남고 실패하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빠져나갈 때 최 사장이 김동수 씨를 불렀습니다. 김 대리. 네, 사장님. 오늘 미팅 준비는 젊은 직원들이 할 겁니다. 김 대리는 그냥 창고 정리나 마저 하세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자리를 뜨지 않은 몇몇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나가려는데 최 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 대리 같은 분들이 회사에 오래 계신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변화도 안 하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저 시간만 채우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야근하면서 배우는데 정시에 퇴근하시면서 무슨 기여를 하셨습니까? 김동수 씨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등을 보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1시 미팅 준비는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샘플 제품, 견적서, 계약서 초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며칠 밤을 새웠는데요. 최 사장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2시에 정확히 시작하니까 긴장 풀지 마세요. 1시 30분 김동수 씨는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하나씩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 볼펜 몇 자루, 오래된 명함철, 가족사진. 36년의 무게는 작은 박스 하나에 담기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1시 50분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영업팀 막내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림전자 구매팀장님이 지금 전화하셨는데요. 오늘 오시는 분이 팀장님이 아니라 상무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예. 갑자기 상무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시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팀장과 상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결제 권한도 다르고 요구 수준도 달랐습니다. 최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료 수정 가능합니까?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샘플 제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포장 상자를 잘못 가져왔습니다. 이건 구형 모델입니다. 최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10분 안에 새 샘플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고에도 재고가 없었고 공장은 너무 멀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준비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복도에서 그 모든 소란을 들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나가려던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마지막 날이었고 더 이상 이 회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스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최 사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김 대리. 압니다.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운다고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김동수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림전자 김상무님이 오신다는 거 압니다. 그분이라면 제가 압니다. 뭐라고요? 15년 전 그분이 아직 과장이셨을 때 저와 함께 일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납품하던 부품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밤새워서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동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샘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 예비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보관해 두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김동수 씨는 자리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샘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회의실로 가져왔습니다. 최 사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36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2시 정각 대림전자 김상무가 도착했습니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회의실로 들어서는데 그가 김동수 씨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대리님? 김동수 씨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상무님. 아니, 김 대리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몰랐네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뭐라고요? 퇴직하신다고요? 김상무의 얼굴이 아쉬움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김 대리님을 마지막으로 뵙는 겁니까? 이거 섭섭한데요. 15년 전 그때 일 기억하십니까? 김 대리님 아니었으면 저희 라인 전체가 멈출 뻔했습니다. 최 사장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김상무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김 대리님 같은 분을 보내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분이야말로 회사의 자산 아닙니까? 최 사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자료도 좋았고 샘플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계약 조건을 검토하다가 질문했습니다. 이 부품 납기일이 60일인데 단축 가능합니까? 저희 생산 일정상 45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60일도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계약이 어렵겠네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김동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김대리, 협력업체 2곳과 동시 작업하면 40일 안에 가능합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단가는 5% 정도 올라가겠지만 납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김 대리님이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조건으로 진행하시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김상무가 떠난 뒤 회의실에는 최 사장과 김동수 씨만 남았습니다. 최 사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리님.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김동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김 대리님이 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오셨는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김 대리님을 무시했고 모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동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젊고 똑똑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회사를 변화시킬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최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동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사장님처럼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느리고 변화를 싫어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숫자로 잴 수 없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시스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김상무님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저희 회사 제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사장님은 이제부터 배워야 할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오후 5시 김동수 씨는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대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최 사장이었습니다. 김 대리님, 김동수 씨는 멈춰 섰습니다. 최 사장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십니까? 가끔씩 회사에 들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문 같은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적절한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최 사장이 두 손으로 김동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동수 씨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차에 박스를 싣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백미러로 회사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36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회사 건물은 점점 작아졌고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김동수 씨는 일주일에 이틀씩 회사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고문이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다양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업계 관행을 알려주고 거래처와의 관계를 중재하고 가끔은 최 사장의 결정에 조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 사장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나이 든 직원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경험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효율만 추구하던 회사에 사람의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사장이 김동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 고문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날 왜 도와주셨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냥 나가셔도 됐잖아요. 김동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미웠던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셨든 이 회사는 제 36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밤새워 준비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게 아직 많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뒤바뀐 위치는 이제 자연스러운 균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음의 열정과 나이의 지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